전에 시간에 이어서 지방이 범인이 있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통념은 진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콜드웰 에셀스틴 의학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나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당신을 확신시키고 싶다. 이 모든 일들은 비싼 장비를 동원해서 당신의 가슴을 열어내고 각종 어지러운 화학약품을 투여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버는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와 장인과 수많은 친척들을 의사로 둔 나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그들을 바라본 나로서 이것은 정말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정서를 알고 있고, 그렇게 먹어야만 튼튼하고 건강하다라고 늘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저 역시도 그런 생활을 해왔고, 결과적으로 제 몸은 만성 피로에 늘 시달렸고, 기력은 없었고, 늘 누워 지내는 생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 건강으로 저는 입증을 했는데요. 우리가 골고루 먹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보통 우리가 먹은 그 우유를 포함한 각종 동물성 식품과 모든 기름 성분이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포막에 공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 무척 해로운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대요. 이 활성산소는 순환대사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화학물질이고,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쌓이면서 축적된다는 거죠. 결국 누적된 세포의 상처가 충분히 커지면 당신의 의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로 그 질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채소와 과일과 각종 통곡물이 그 위험한 활성산소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이 해독 효과까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더 좋은 소식을 말해볼까요? 채소와 통곡물은 동물성 식품이나 기름과 달리 활성산소의 생성을 막아주는 산화방지제의 역할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은 물론이거니와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암 발생을 눈에 보일 정도로 현격하게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혈관 내부에 코팅을 만들어서 피의 흐름을 매끈하게 만드는 이 산화질소는요, 지방이 많이 발생하는 혈관과 혈액세포들이 끈적이게 되는 현상을 제거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기는 플라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노폐물 청소 물질이자 기름때 제거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물질이 특히 과일, 채소, 각종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혈관 내피에 지방을 공급하면 산화질소를 생산하는 혈관 내피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보겔 박사가 세심하게 관찰한 결과, 지방이 든 음식을 먹은 후 2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벽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혈관 내벽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무려 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한 끼의 식사만으로 혈관의 건강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데, 매일 3끼를, 그것도 360을 그런 식으로 식사한다며 너무나 끔찍할 것 같으네요. 자, 결과적으로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식물식 중심의 식사는 혈관 내벽의 세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산화질소를 생산하게 하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생리학적으로 강한 힘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 산화질소는 각종 혈관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성분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사실을 밝혀낸 미국의 과학자 3명은 199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바가 있대요.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첫 번째, 산화질소는 신체 모든 부분의 혈액 흐름을 촉진한다. 자, 두 번째, 산화질소는 백혈구와 혈소판이 끈적이는 것을 방지하고 혈관 내 플라크가 생성되는 것을 예방한대요. 자, 세 번째, 산화질소는 혈관 내 플라크 생성을 방지하여 간상동맥의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자, 네 번째, 산화질소는 이미 생성된 혈관 내 플라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밑에 사진 잘 보이시나요? 자, 위에 보여드린 사진은요, 심장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으로 확인한 혈액순환 부족으로 막혀있는 혈관이고요. 자, 아래쪽 보이시죠? 아래쪽에 이 사진은 3주 동안 식물식을 한 결과 혈관 흐름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 다시 붉게 살아난 심장 근육. 이 붉은색이 혈액이거든요. 다시 붉게 살아난 심장 근육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3주 동안 자연 식물식을 하니까 이 심장 근육이 다시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결론이죠. 자, 그리고 이쪽 사진 페이지 122페이지 보이시나요? 122페이지 사진에 보면요, 자연 식물식을 하기 전과 후에 혈관의 흐름을 비교를 했는데 이 혈관이 어때요? 넓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 방향 쪽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식물식과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통해서 개선된 60개월 후의 사진을 볼 수 있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화살표 방향의 혈관이 흐름이 좋아져서 혈관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연식물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저희 샵의 손님들도 보면 이렇게 좋은 거는 알겠는데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맛없는 것을 어떻게 평생 동안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맛없을 거라고, 나는 이거 안 먹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이상 자연식물식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식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당기지 않고요. 뭐 가끔 안 먹지는 않은데 가끔 먹을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자연식물식이 좋고 현미, 채소, 과일이 이제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책 15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식물식으로 바꾸면 살이 저절로 빠지고 병이 낫는다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미각의 변화.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고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맛이 없어서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했던 이게 핵심 키 포인트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를 위한 조력자들이 있다. 바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요리사들이다. 그들은 대형 호텔, 레스토랑, 클럽, 그리고 대형 연회장에서 만날 수 있다. 그들은 음식 맛과 향과 메뉴의 다양성 등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이들은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그 음식의 참맛을 판단할 수 있는 장인들이다. 이분들이 음식을 이제 만들었을 때
그 음식을 드셨던 분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대요. 점심 식사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강연장에 참석했던 사람 중 한 분이 아주 맛있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물식이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식물식이 맛없다 뭐 이런 거는 선입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8장에 보면 살 안 찌고 병 안 걸리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의사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다량 복용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쉽게 150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그렇게 다량으로 복용하면 결코 음식 습관을 바꿀 수도 없고 한 달 안에 사망하는 경우도 각종 연구에서 발견되므로 주의하기 바란다라고 쓰셨네요. 157페이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은 살은 왜 찌는지 생각해 보자. 인간이 섭취한 음식에 독성 물질, 즉 동물성 음식과 공장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이런 독성 물질이 있으면 간에서 1차로 걸러진다고 해요. 걸러지지 못한 독성 물질은 신장으로 보내서 여가 시스템을 통해 제거한다. 신장뿐만 아니라 땀, 오줌, 대변, 호흡 등으로 배출된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 즉 노폐물은 체내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당신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독소가 10개인데 매일 15개씩 들어온다면 처리하지 못한 독소는 어디로 가겠는가 말이다. 이제 인간의 몸은 위험해졌다. 바로 이때 우리의 현명한 몸은 살기 위해서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 노폐물을 저장한다. 그 장소는 어디일까? 그렇다. 바로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네, 바로 지방세포예요. 살이 찌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죽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안간힘의 자생 노력이라는 뜻이다. 과다한 독소가 혈액에 침투하면 목숨이 위험해진다. 그래서 일단 지방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데 독소가 계속 늘어나면 우리 몸은 지방과 수분을 늘려서라도 독소를 저장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한마디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붓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 살기 위해서 몸을 더 불린다는 말이다. 당신이 아무리 적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독소 가득한 음식만을 먹는다면 살이 찌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지방은 또한 수분과 친화력이 있어서 수분도 불러 모아서 독소를 저장한다. 그러니까 살을 찌우고 수분을 불러 모아 지방 속에 독소를 품는 셈이 된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것이다.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살이 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소를 많이 품은 음식, 즉 동물성 음식과 공장 음식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한다고 하죠. 식물식만 해도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콜드웰 에셀스틴 의학 박사님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퍼부어대는 광고를 아직도 믿고 있다면 당신은 당연히 고기나 우유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음식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부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하다고, 그리고 에너지를 쓸 수 있다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고, 힘이 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통 많이들 믿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든든하다고도 하고. 그럼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러나 이 책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통념이다. 진실을 말해주겠다. 과도한 동물성 기름과 단백질 섭취는 당신의 몸을 황폐화시킨다. 과도한 단백질은 뼛속의 칼슘을 용해시켜 신장으로 많은 양의 칼슘이 배출되게 한다. 뼈에 구멍이 송송 뚫려서 잘 부서지는 상태, 즉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킨다는 말이다. 눈을 돌려 자연을 보라. 코끼리는 무엇을 먹고 저 강한 뼈를 만들어 저렇게 큰 몸을 유지하는가?
성인 코끼리가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소위젖을 먹는 것을 당신은 본 적이 있는가? 여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식물식만으로 인류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운동선수의 이름을 여기에서 열거하기에 숫자가 너무나 많대요. 날씬하고 근육질인 미식 축구의 영웅 아트 스틸은 식물식이 얼마나 몸을 강하고 날렵하게 하는지 시합이 있을 때마다 증명해 주었다 그러고요. 1980년대 식물식으로 전환한 올림픽 단거리의 영웅 칼 루이스. 그는 1991년 일본에서 열린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에서 멀리뛰기 및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을 하루에 3번이나 갈아치운 유일한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시에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과 400m 허들의 세계 기록을 동시에 보유했던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콜드웰 에셀스틴 지방이 범인이다를 쓰신 이 의학 박사님의 가족 자랑을 또 하셨네요. 1984년 나와 나의 아내 애는 식탁에서 고기와 유제품과 함께 모든 지방을 없애버리기로 맹세했으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우리의 장남인 립은 텍사스 대학교의 수영 대표팀의 선수를 역임했고 지금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소방서의 모든 대원을 채식주의자로 변화시켰대요. 그는 또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배고픈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이런 책을 냈는데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단숨에 유명인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에 둘째 아들인 테드는 그는 예일대학에서 200야드 배영의 신기록을 세웠고 딸 제이는 미시간 대학에서 열린 200야드 수영 선수권 대회 배영 부분에서 우승했고 막내 아들 잽은 오하이오 중학교에 다닐 때 오하이오주 저병 선수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나의 애는 지금 70살을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1시간씩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식물식 에너지에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염려를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종류의 대답이라면 이 책을 한 권 다 채워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셨네요. 자연 식물식의 힘이 굉장하네요. 대단해요. 저도 5개월, 6개월 이상 자연 식물식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저는 살을 더 빼야 되니까 지금 15kg 정도 감량은 했지만 아직 목표한 체중이 남아서 현미 양은 하루에 생현미를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g 정도 먹고 아침에는 주로 과일하고 야채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이제 가끔씩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0일 정도는 이제 해독하려고 과일식만 했었고 그 이후에는 현미, 채소, 과일 그리고 견과류 약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먹었거든요. 그리고 간간히 이제 신랑 저녁 차려주느라고 현미 밥에다가 뭐 된장찌개도 가끔 먹으니까 좀 붓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제가 좋아하는 순대국밥도 먹었는데 여지없이 많이 붓더라고요. 너무 싫어. 현미. 일반식. 살찌고 붓고. 너무 싫어요. 그런데 확실히 저희 손님들도 저에게 경락을 받으시지만 그 전보다 힘이 엄청 세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 전에 골고루 오히려 먹었을 때는 힘을 이렇게까지는 쓰지 못했는데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많이 피곤하고 거의 뭐 하루 뭐 몇 명씩 관리하다 보면 그로기 상태. 그래서 많이 누워 있게 되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뭐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힘이 많이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세졌죠. 네. 외국에도 이렇게 자연 식물식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베지닥터 분들이라고 해서 약물과 뭐 어떤 수술 없이 이제 현미채식이나 이제 이런 방법으로 환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알기에도 뭐 대표적으로 황성수 박사님 그리고
신우섭 원장님, 의정부에서 오뚜기 의원을 하고 계시는 신우섭 원장님, 그리고 대전 선병원에 계시는 이의철 과장님, 그 외에도 뭐 많은 분들이 있으시죠.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고. 이제 스페인의 속담에서는 도마도가 빨갛게 익어가며 의사들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대. 이런 속담도 있고. 우리가 보통 아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가 쉽게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과일과 현미와 채소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멀리서 우리의 건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컨트롤해서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뭐 평균 수명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고 하면 우리가 삶의 질적인 면에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우리가 뭐 아파서 병들어서 아무리 돈이 많이 쌓아놓은들 내가 아파서 병원 신세에 져가면서 이렇게 해서 오래오래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49페이지 보면 진실은 항상 단순하다. 맞아요. 진실은 단순한 것 같아요. 뭐 심플한 거죠. 심플하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7인의 용사들. 네. 드디어 에셀스틴 박사님이 도와준 환자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빌 클린턴 대통령. 이분은 굉장히 뭐 햄버거도 좋아하시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햄버거 강의였는데 42대 43대 미국 대통령을 하셨고 이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15kg를 감량하고 수술 없이 음식으로 심장병이 완치됐다는 거죠. 햄버거 강의였던 클린턴은 바이패스 시술과 스텐트 시술 등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완치되지 않았대요. 어느 날 에셀스틴 박사의 이 책 지방이 범인이다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클린턴 대통령도 충격을 받으셨네요. 그는 에셀스틴 박사를 만나서 장시간 상담한 후에 그동안 좋아했던 서구식 음식들이 쓰레기였음을 깨닫고 채식주의자로 되기로 결심을 한대요. 그래요. 이제 고기, 생선, 계란, 우유까지도 먹지 않기로 했어요. 어떤 유제품도 끊었어요. 라고 클린턴 대통령은 그에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기 클린턴 대통령과 이제 그가 먹는 식단이 이렇게 사진에 찍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채소, 과일을 이용한 굉장히 다양한 요리들이 있어요. 뭐 사진으로도 보이지만 굉장히 뭐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요리사가 맛있게 요리를 했기 때문에 거의 뭐 자연 식물식이라 해도 맛없거나 우리 선입견처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뮤엘 잭슨 이분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배우신가 봐요. 여기 네. 이분은 배우신데 이분은 65세 그는 채소와 콩과의 현미의 맛에 반했다고 주저없이 말했대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고기와 달걀과 우유를 버릴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분은 헤로인 같은 마약을 8달이 지나도 몸에서 마약 성분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는데 지방도 마찬가지라며 본인이 끝없이 본인 자신을 채찍질했대요. 그리고 박사님이 친구처럼 따뜻하게 저를 대해줬고 자연식물식을 하고 난 뒤 지금은 너무 좋고 정신도 맑아지고 옛날보다 에너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친대요. 잠도 잘 자고 옷을 입어도 옷맵시가 잘 나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을 그분도 읽고서 에셀스틴 박사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듣고 실천을 한 거죠. 불과 2주 만에 과일과 곡식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옛날에 기름진 음식보다 더 즐기게 되었대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로버트 머서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연세가 74세시네요. 1982년 42세 심장마비, 1985년에 중풍을 겪으셨대요. 여기 사진에 이분이세요. 이분은 머서는 오른쪽 경동맥 여기 목을 거쳐 뇌와 연결되어 있는 이 동맥이 100% 막혀 있었대요. 그리고 왼쪽 경동맥이 27% 막혀 있었고 또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도 바이패스 시술을 통해서 넓혀야 할 상황에 이르렀대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각종 치료를 받고 설탕과 지방, 육류의 섭취를 가능한 줄여봤지만 2008년 초음파로 진찰한 결과 비교적 괜찮았던 왼쪽 경동맥마저 80에서 90% 막히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2011년이 되자 가슴이 찌어오는 듯한 협심증을 매일 느끼게 되었고 담당 의사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았대요. 그는 죽음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이즘 머서의 딸이 에셀스틴 박사의 이 책 지방이 범인이다 라는 책을 읽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녀 자신도 37세 심장마비를 겪은 터라 두 부녀는 마침내 식물식 중심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실천에 들어갔대요. 한 달이 지나자 그의 협심증이 완전히 사라졌고 발기부전마저 해결이 되었대요. 4개월이 지나자 몸무게가 20kg이 줄어 61kg. 와, 대단하네요. 결혼하기 전 총각 시절의 몸무게로 되돌아갔대요. 그리고 2013년 9월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해본 결과 2008년 80에서 90% 막혀있던 왼쪽 경동맥이 50에서 69%의 회복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현업에서 은퇴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대요. 사는 것이 재밌어서 죽음을 생각할 틈이 없어요. 대단하네요. 자, 네 번째 아트 소테로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세요. 여기 사진에 보시죠. 엄청나게 배도 부르시고 2010년도에 활동하셨네요. 이분은 엔지니어로 일하던 32세 제2형 당뇨로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왔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아서 하루에 2번씩 혈당 강화제 메트포민을 장기간 복용해오신 분이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43세의 협심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2003년 5월 혈관 조영술로 확인한 결과 동맥경화증을 확인했고 스텐트를 넣어 치료하는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대요. 그러나 2005년 8월 다시 협심증이 찾아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07년 재발해서 2차례의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07년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검사한 결과 스텐트 시술을 했던 부위에서 혈관 협착증이 발생해서 2차례 혈관 확장 시술을 받았대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사한 수술로 몸이 지쳐있을 무렵 통합의학의 일종의 심신치료를 3개월에 걸쳐서 받았으나 실패했고 다시 2번의 혈관 확장 시술도 받았다는 거죠. 2010년 7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5.5시간짜리 카운슬링 세미나에 참석해서 음식요법을 실시하기로 결심하고 그 이후로 4년 동안 통곡물과 식물식만으로 식사를 해오고 있다는 거죠.
이분 역시도 식물식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가슴 통증이 사라졌대요. 당뇨약도 끊을 수 있었고, 발기부전도 완전히 사라졌대요. 발기부전까지 좋았어요. 남자분들한테 완전 희소식이네요. 그는 완전히 정상인으로 돌아왔고, 식물식이 모든 병을 치료했다고 지금도 믿으면서 생활하고 있다. 남자분들 발기부전, 뭐, 비아그라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현미, 채소, 과일 이런 거 열심히 드시면 뭐 자연히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짐 맥나마라 이분 사진, 네, 이분 사진인데요. 이분 역시도 뭐 경동맥이 협착되어 하셨던 분인데 자연 식물식으로 4개월 동안 집중해서 자연 식물식을 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몸무게도 10kg 빠졌대요. 그리고 2년 동안 식물식을 실천한 결과 1시간 동안 아무런 불편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셨대요. 잘 못 걸으셨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 여성분인데요. 앤토니 앤이라고 이 여성분. 이거는 변화된 후의 모습. 이건 변화되기 전의 모습인가 봐요. 네. 이 여성분 역시도 혈관이 막혀서 바이패스 시술을 받으신 분인가 봐요. 그녀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에블린 오스위크, 이분이세요. 이분은 50대 이미 2번의 심장마비를 겪었고요. 근데 이분은 식물식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듣고 박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죄송합니다. 저는 맛있는 것을 먹다가 그냥 죽겠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생각이다. 저희 아버님은 한약사셨는데 한갑 지나시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한약사셨지만 고혈압이 굉장히 있으셨고 그냥 이 여자분처럼 죽을 때 죽더라도 난 맛있는 거 먹고 죽겠다 말대로 되셨어요. 네. 거의 음식 같은 거 그냥 막 드시고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네, 빨리 가셨죠. 이 여자분도 그러셨네요. 그녀 자신이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는 환자라는 생각을 깜빡했대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네, 자연 식물식을 시도를 하셨네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지만 네. 그리고 지금은 21년째 꿋꿋이 프로그램의 규칙을 지키고 살고 있고 대학에서 대인관계와 대화술을 강의하고 지금은 아주 늦은 나이에 법과대학원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으시대요. 가족의 사랑의 힘이 큰 것 같아요. 그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후에 결과적으로 남편분이 아내분을 살리셨네요. 네. 여러분 빨리 이 책을 읽고 싶으시죠? 네, 꼭 읽어보세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남은 우리가 뭐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겠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을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 이유가 내가 책을 읽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그냥 태평양에서 둥둥 떠다니는 뭐 아무런 목표도 없고 그러다가 뭐 죽을 수 있는. 하지만 이런 책을 읽게 되면 하나의 지표가 있잖아요. 특히 뭐 이분은 이 책의 저자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자기 친아버지 그리고 장인어른이 의사였지만 뭐 52세 한 분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심장병에 걸려서
각종 수술을 받아도 결국은 신장 질환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신이 내려준 음식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왜냐?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자연식물식은 맛없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채롭고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먹었을 때 우리의 건강은 뭐 바람직하게 건강할 수 있다는 것. 네.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는 데는 선택이죠. 뭐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내가 입에 달콤하고 맛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입이 원하는 음식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내 건강한 몸이 원하는 자연 식물식 이런 것들을 먹을 것인지. 그렇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연식만 하진 않아요. 뭐 신랑 밥 차려주다가도 제가 뭐 먹고 싶을 때는 뭐 현미밥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가끔씩 저도 사람인지라 도인이 아니기에 사람인지라 뭐 제가 이전에 좋아했던 순대국밥 이런 것도 먹고 예전에는 뭐 순대국밥 되게 잘 먹었는데 이번에 먹었을 때는 약간 비유가 상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자연식물식을 한 몇 달 동안 계속 해왔어서 그런가 뭐랄까 좀 입이 담백해졌다 그럴까 깔끔해졌다 그럴까 그래서 이전에 좋아했던 그런 음식들이 일반식이 조금 멀어져 간다는 느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몸속에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내가 계속 넣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기에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아버님도 한의학사셨지만 혈압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고 저희 집안 내력이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많은 생각을 하죠. 저희 언니 오빠들은 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저는 안 먹고 있답니다. 저는 약으로 제 몸을 고치고 싶진 않아요.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 고혈압약 먹으면서 결과적으로 그 말은 뭐예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혈압약으로 내 병이 낫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발암물질 관련 그런 보도도 있었고 고혈압약이 중국산. 네. 이미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서 내 목숨과 내 건강은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건강,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음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음식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두 이런 책을 잘 읽어보시고 이런 책을 읽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에 힘을 길러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책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뭐 누가 뭐 TV에서 나와서 누가 뭐 전문가가 뭐 이렇더라 하면 휘둘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확고한 어떤 지식과 믿음이 생기면 그 누가 뭐라 해도 휘둘리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내 건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미흡하고 잘 부족한 저지만 뭐 잘 들어주셔서 잘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지켜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빠이빠이 안녕.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